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흐릿한 조명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서윤정의 미소는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보다 더 밝고 따스해 보이네요. 이정아는 빈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지난 3일 동안 그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했죠. 윤정아, 내가 먼저 가야 했는데. 정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딸 서연을 떠올렸어요. 아내는 항상 딸이 살아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그저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동조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마저 떠나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네요. 이사장님, 조금 쉬시는 게 어떨까요? 비서가 조심스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한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라고 답했죠.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정한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 고위 인사들과 함께 들어오는 한 여성을 발견했어요. 35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한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어요. 악수를 건네기 위해 그녀가 오른손을 내밀 때 왼쪽 손목에 선명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정한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 흉터는 서연이 6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놀라 이사장님? 이라고 불렀지만 정한은 이미 그 여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 코, 입 모두 서연을 빼닮았어요. 하지만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확신할 수는 없었죠. 실례합니다만 정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저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성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고인과 비즈니스 관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같았습니다. 정한은 숨을 고르려 노력했어요. 혹시 손목의 그 흉터는? 서연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생긴 것입니다만 실례지만 어떤 관계신가요? 정한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웠죠. 죄송합니다. 제 딸이 비슷한 흉터가 있어서요. 서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가 다른 조문객들과 대화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자 정한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녀가 서연일까? 아니면 그저 슬픔에 지친 자신의 착각일 뿐일까? 이정한 씨, 힘내세요. 누군가의 위로가 들려왔지만 정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오직 서연의 뒷모습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명함 한 장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죠. 한서연, 글로벌 인프라 그룹 CEO.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한은 집 서재에 틀어박혀 컴퓨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검색창에는 한서연 글로벌 인프라 그룹이라는 검색어가 입력되어 있었죠. 화면에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서연이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 김 씨가 노크했지만 정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화면 속 서연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식 사진에서 그녀는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몇몇 사진에서는 그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정한은 서랍을 열어 낡은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연이 6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왼쪽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사진을 스캔해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최근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정아는 휴대폰을 들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시도 끝에 비서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메시지 남겨드릴까요? 정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닙니다. 직접 뵙고 싶어서요. 언제 돌아오시는지요? 내일 오후 본사에 복귀 예정입니다. 다음 날 정아는 글로벌 인프라 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가족 사진과 서연의 어린 시절 의료 기록을 담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강하게 서연을 만나겠다고 고집했어요. 이정한 씨라고 전해주세요. 서윤정의 남편입니다. 30분의 기다림 끝에 정아는 마침내 서연의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탁 트인 창문에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서연은 책상 뒤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뵌 분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아는 심호흡을 했어요. 한서연 씨. 아니, 이서연. 내 딸 이서연.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아는 서류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20년 전 우리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죠. 당신. 서연이는 차에서 튕겨져 나갔고 우리는 당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자신과 닮은 소녀,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입양되어 자랐어요. 제 양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아는 의료 기록을 꺼냈어요. 이건 서연이의 상처 기록이에요. 6살 때 주전자에 뜨거운 물에 데웠죠. 정확히 당신의 흉터와 같은 위치예요. 서연은 자신의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혼란이 읽혔어요. 이런 식의 접근은 불쾌합니다. 저희 법무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정아는 간절히 눈을 맞추려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자고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서연은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어요. 경비실, 여기 손님을 안내해 주세요. 서연아, 한 번만 생각해봐.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마지막으로. 내 어머니는 항상 내가 살아있다고 믿었단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단호해졌어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다음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난 후 정아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회사 일에 몰두하며 서연에 대한 생각을 밀어냈죠. 하지만 매일 밤 그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윤정아, 서연이를 찾았어. 하지만 날 알아보지 못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정아는 퇴근길에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연이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은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서연은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하고 있었죠. 회장님, 따님의 병세는 어떠십니까? 정아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서연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일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 기자의 질문이 서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백혈병 말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사실입니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차에 탑승했습니다.
정아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자신의 외손녀가 중병을 앓고 있다니. 그는 즉시 핸드폰을 집어들고 자신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에 관해 알아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골수 기증에 대해서도요. 다음 날 정아는 서연의 자택을 찾아갔어요. 화려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현대식 저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가정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한서연 회장님의 아버지입니다. 가정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한의 단호한 눈빛에 잠시 고민하더니 서연에게 연락했어요. 얼마 후 서연이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왜 오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한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딸에 관한 뉴스를 봤어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제 사생활까지 조사하시는 건가요? 뉴스에서 우연히 봤을 뿐이에요. 딸아이가 백혈병이라고. 서연의 강인한 표정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나는 제 모든 것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골수는 맞지 않았고. 정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만약 내가 너의 아버지라면. 미나는 내 외손녀예요. 혈연 관계가 있다면 적합할 가능성이 높아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보고 싶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과로 오세요. 검사는 미리 예약해 놓을게요. 이별의 순간 정아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미나를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요. 지금은 면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정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었어요. 꿈에서 그는 아내와 어린 서연과 함께 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미소 짓는 낯선 소녀가 서 있었죠. 할아버지, 드디어 만났네요. 이른 아침 정아는 서울대학교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면도도 꼼꼼히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었어요. 비록 외적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죠. 오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것이 서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며 초조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서연을 만났어요. 그녀는 간밤에 잠을 설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와 위험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오셨군요. 서연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쪽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혈액 종양과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정아는 병실들을 힐끔거렸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의 외손녀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어요. 미나는 어떤 아이인가요? 정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나는 너무나 밝고 강한 아이예요. 아픈 와중에도 항상 웃으려고 해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특히 별자리에 관심이 많죠. 나중에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정아는 미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서연을 닮았을까? 아니면 서연의 남편을 닮았을까? 궁금증이 일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참았어요. 검사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한 회장님, 이쪽입니다.
먼저 혈액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아는 팔을 걷어 올렸어요.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옆모습이 얼마나 아내를 닮았는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약간 따끔할 겁니다. 간호사의 말과 함께 바늘이 정한의 팔에 꽂혔습니다. 혈액 검사 후 의사는 두 사람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우선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항원 HLA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결과는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만약 적합하다면 본격적인 골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의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직계 가족의 경우 약 30% 정도 일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검사 후에 알 수 있겠죠. 정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 낮지 않은 확률이야. 꼭 맞아야 해. 병원을 나서는 길에 정한이 말했어요. 잠시 커피라도 마실까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인근 카페에 자리 잡았어요. 창가 자리였고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는 정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혼했습니다. 3년 전에요. 서연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미나가 아프다는 소식에도 연락 한 번 없었죠. 정한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후 윤정이는 정말 힘들어했어. 매일 밤 악몽을 꾸었지. 내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부르는 꿈이었어. 그래서 윤정이는 내가 살아있다고 믿었던 거야. 서연은 말없이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 분이 행복하셨나요? 마침내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어.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지. 늘 내가 빠진 빈자리가 있었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카페에서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조금씩 메우려는 듯이 이틀 후 서연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된 듯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정아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결과가 좋을지, 그리고 그것이 서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하며 긴장했죠. 병원에 도착하자 서연과 주치의가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희망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정한 씨, 앉으세요. 의사가 정중히 권했습니다.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어요. 우선 혈액형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HLA 검사 결과 놀랍게도 거의 완벽한 일치를 보였습니다. 정한과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런 높은 일치도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직계 가족 간에도 이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볼 때 실례지만 두 분이 친부녀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 표면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추가로 DNA 친자 확인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한 회장님의 요청이었죠. 정한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 결과도 나왔나요? 정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과는 99.9% 확률로 친부녀 관계를 나타냅니다. 정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2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미나의 골수 이식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한 씨가 미나의 할아버지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골수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정한 씨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골수 채취 과정에 약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정한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장 진행하시죠.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골수 채취는 전신마취 하에 이루어집니다. 골반뼈에서 약 500에서 1000ml의 골수를 채취하게 되죠. 나이가 있으신 만큼 회복이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정한은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미나를 위해서라면.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당신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정한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절대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잠들기 전 내 사진을 보았단다. 그리고 미나는 내 외손녀야. 가족이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했습니다. 수술은 언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한이 물었습니다. 내일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이틀 후에 수술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미나를 만나보실래요? 정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서연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미나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소아 병동의 문을 열자 파스텔 톤의 밝은 벽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동화 속 주인공들이 그려져 있었고 복도에는 작은 장난감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정한은 긴장된 발걸음으로 서연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품에는 서점에서 급히 구입한 별자리 도감과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죠. 미나는 최근에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쉽게 피로해하니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10호실 앞에 도착하자 서연이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미나야, 엄마야.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문이 열리고 정한은 생애 처음으로 외손녀를 마주했습니다. 창가 침대에 앉아 있는 미나는 맑은 눈동자를 가진 10살 소녀였어요.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빠져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죠. 안녕, 미나야. 정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란다. 미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한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요? 엄마가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했는데. 서연이 다가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찾게 된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내 병을 낫게 해줄 특별한 힘을 가지고 계셔.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마법사처럼요? 정한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마법은 아니지만 할아버지의 뼛속에 있는 특별한 세포가 미나를 도울 수 있단다. 그는 선물을 건넸어요. 미나는 별자리 도감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제가 찾던 책이에요. 엄마 봐요. 세 사람은 1시간 남짓 대화를 나누었어요. 미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별자리와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한은 그런 미나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서연을 보는 듯 했어요. 병실을 나오는 길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나가 많이 좋아하네요.
보통은 낯선 사람에게 저렇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정아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미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녁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정아는 조용히 가방에서 한 장의 DVD를 꺼냈습니다. 이건 윤정이가 남긴 영상이야. 그녀는 매년 내 생일마다 영상 메시지를 남겼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DVD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니. 정아는 노트북을 열고 DVD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서윤정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서연의 마지막 생일에 녹화된 영상이었죠. 서연아, 29번째 생일 축하해. 엄마는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케이크를 샀단다. 언젠가 내가 돌아와서 함께 축하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아빠는 내색하지 않지만 매일 밤 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친단다. 우리 딸 어디에 있든 건강하길 바라.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를 잘 부탁해. 엄마가 먼저 하늘로 갈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너를 기다릴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영상이 끝나고 서연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정아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죠. 내가 정말 당신의 딸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가 증명하잖아. 그리고 내 눈이 윤정이의 눈과 똑같아.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정안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안은 새벽부터 깨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주치의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설명했고 간호사들은 수술 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안의 나이를 고려하면 골수 채취 과정이 결코 가벼운 시술이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한 의지가 더 강하게 보였죠. 아버지, 서연이 수술복을 입은 정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볼 수도. 정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걱정하지 마. 나는 튼튼해. 서연은 처음으로 정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손길이었죠. 수술실 밖에서 기다릴게요. 미나도 당신을.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어요. 정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통로 끝에서 작은 인형이 보였어요.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죠. 할아버지, 제가 그림 그렸어요. 미나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미나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미나야. 할아버지가 꼭 도와줄게. 잠시 후 간호사들이 정안을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마취 전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과 미나를 바라보았어요. 이제야 가족을 찾았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수술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정안의 골반에서 충분한 양의 골수를 채취했어요.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양이었지만 미나의 치료에 필요한 만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정안은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그가 눈을 떴을 때 서연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아버지. 골수가 미나에게 전달됐어요. 정아는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미나는 어떠니? 지금 이식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적합도가 매우 높아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정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온몸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정아는 휠체어를 타고 미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미나는 무균실 안에 있었고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소녀는 약해 보였지만 정안을 보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간호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의 특별한 세포가 제 몸에서 일하고 있대요. 정아는 감동의 눈물을 억누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곧 나아질 거야, 우리 미나. 서연이 정안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어머니의 영상을 더 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니.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정아는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 그날 밤 정아는 병원 옥상에서 서연과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나가 저 별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아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어릴 때도 별을 좋아했었지. 내가 6살 때 천체망원경을 사줬는데. 정말요? 서연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정안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정안은 자신의 아파트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침실 하나를 미나를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있었죠. 벽에는 형형색색의 별자리 스티커를 붙이고 책장에는 천문학 관련 서적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나가 퇴원 후 가끔 이곳에서 주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과 미나가 서 있었어요. 미나는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죠. 할아버지. 미나가 정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안은 미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미나 많이 좋아졌구나. 서연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미나의 몸이 할아버지의 골수를 완전히 받아들였대요. 거부 반응도 없고요. 정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 그럼. 완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아는 미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를 꺼냈어요. 우리 미나의 새 출발을 축하해라고 쓰여 있었죠. 와, 너무 예뻐요. 미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서연이 정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미나와 저, 그리고 어머니의 묘소에 함께 가고 싶어요. 정안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기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묘소에도 함께 가자고 제안하다니. 물론이지. 윤정이도 너무 기뻐할 거야. 식사 후 미나는 정안이 준비한 방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특히 천장에 붙인 야광 별자리 스티커에 매료되었죠. 할아버지, 저 별자리들 다 알아요. 저건 카시오페이아, 저건 오리온. 서연은 거실로 나와 정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이탈리아 양부모님 집에서 항상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 버리지 못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정안이 상자를 열자 낡은 곰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서연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인형이었죠. 곰돌이. 정한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 양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그들에게 왔을 때 이것만은 절대 놓지 않았대요. 이름도 계속 곰돌이라고 불렀고요. 정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기억은 사라졌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서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미나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할아버지, 이것 봐요. 제 이름이 적힌 책상이에요. 서연과 정한은 미나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미나의 별자리 관측소라고 쓰인 팻말이 놓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미나는 정한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서연과 정한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한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때 병원에 없었어. 제게 어머니의 영상 메시지 중 마지막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언젠가 서연이를 다시 만날 거라고 믿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제발 지켜줘요.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찾으셨네요. 정한은 깊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잠든 미나를 바라보며 윤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윤정아, 보고 있니? 우리가 드디어 다시 가족이 되었어. 내 말대로 기적은 있었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흉터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 흉터는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어준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가을밤, 세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상처는 아물고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들 앞에는 함께할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따뜻한 만남과 진심 어린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위로와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의 따뜻함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